절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빠르게 돈을 모으긴 어렵겠죠. 2월 한 달 소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70만 580원을 지출했어요. 평균적으로는 본인 소득의 20% 이내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글리예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로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제가 1억 사기를 당하고 3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쓰리잡까지 하면서 열심히 벌려고 노력도 하지만 절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르게 돈을 모으긴 어렵겠죠. 저는 현재까지 약 5년째 자취를 해오면서 꽤 오랫동안 절약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있는데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더욱 허리띠를 쫄라매서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를 7, 80만 원으로까지 줄였어요. 참고로 저의 2월 한 달 소비 내역을 살펴보면 월세 포함 주거비로 31만 8,230원, 보험료 1월에 미납돼서 2번을 냈는데 79,840원 2번 해서 19만 9,680원, 휴대폰, 교통비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9만 470원, 생필품을 포함한 식비로 13만 2,200원 해서 총 70만 58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 절약할 수 있는 꿀팁 10가지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비는 크게 두 가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뉘어요. 흔히 고정지출은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 교통, 휴대폰 요금 등 매달 나가는 지출을 의미하고, 변동지출은 식비, 꾸민비, 취미생활, 경조사비 등등 매달 다르게 나가는 지출을 의미해요. 그래서 절약을 하려면 이 변동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말 절약 고수라면 이 고정지출을 점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맨 첫 번째로는 월세 줄이기예요. 자취를 하시는 분이라면 생활비에서 월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월세라는 것은 보통 집의 컨디션과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한번 커진 집은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자취에 대한 로망으로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방러이기도 해서 월세가 29만 원 정도로 정말 저렴한 편인데, 이전에 9평 원룸에 40만 원짜리 집도 살아봤었는데 솔직히 집이 좋고 넓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한 달에 11만원, 1년이면 132만원을 절약하고 있는 셈이죠. 평균적으로는 본인 소득의 20% 이내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요. 두 번째로 보일러 사용하지 않기예요. 작은 원룸에서 여름에 에어컨은 몇 번 켜도 전기세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일러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정말 조금만 틀어도 요새는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요금 폭탄을 맞기 쉬운데, 저는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잘 틀지 않고 온수도 켜두지 않아서 세수, 양치를 할 때는 찬물을 사용하고 머리 감기부터는 온수를 그때그때 켜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면 끄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운 12월, 1월 한겨울에도 가스비를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교통비 줄이기예요. 교통비를 궁극적으로 줄이려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테니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카드나 지역 패스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토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달 실적과 상관없이 대중교통 한 번에 100원씩 페이백이 돼요. 그리고 회사까지 걸어서 1시간 40분 거리라서 퇴근길에는 걷고 있고, 이때 만보기 앱 2개로 앱테크까지 하고 있어요. 그중 최근에 3.3 어플에서 만보기 기능을 사용하는 중인데 포인트도 꽤 많이 쌓이고 좋더라고요. 광고 아니고 찐으로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는 휴대폰 요금 줄이기예요. 요즘에는 곳곳에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금제 아주 높은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뜰 요금제도 많아서 휴대폰 요금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변동지출까지 제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절약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배달음식 줄이기예요. 이거는 저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배달보다는 외식을 하는 것이 낫고, 외식보다는 밀키트나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평소에 식자재가 어디가 저렴한지 알아두면 식비 절약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음식 대량으로 쟁여두지 않기예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파는 것이 저렴해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식을 많이 쟁여두면 그만큼 헤프게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려서 버리게 되면 낭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기본 야채들을 썰어서 얼려두는 것 외에는 집에 음식을 쟁여두지 않아요.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소량으로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는 편이에요. 일곱 번째로 이전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데 인터넷 쇼핑 줄이기예요. 식자재를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지 않는 편이고, 최근에는 옷 쇼핑 관련 앱도 거의 지워서
들어서 쇼핑도 안 하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은 간단한 만큼 나의 소비에 대한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얼만큼 소비를 했는지 체감도 어렵고 오프라인에서는 고민을 할 만한 소비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8번째로 SNS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협찬 광고 활용하기예요. 팔로워 수가 아주 많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SNS 마케팅이 워낙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서 조금만 꾸준히 SNS 계정을 관리하시면 뷰티나 맛집, 음식 이런 쪽으로는 협찬이나 광고가 꽤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저는 유튜브 구독자 500명대 정도부터 간간히 뷰티 제품 협찬을 받았었고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쌓이고부터는 지속적으로 뷰티 제품 협찬이나 광고, 브랜드 선물까지 받아서 최근 1년간은 화장품을 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9번째로 일회용품 줄이기예요. 우리가 생필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시로 저는 물티슈나 키친타월 같은 종류의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고 행주나 걸레로 대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환경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고 일석이조겠죠? 10번째로 이건 좀 슬픈데 약속 줄이기예요.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친구를 만났을 때 충동적인 소비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원래도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약속을 더 줄이고 대신해서 집에서 혼술을 하거나 자기계발이나 부업으로 여가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월세 줄이기, 보일러 사용하지 않기, 교통비 줄이기, 휴대폰 요금 줄이기, 배달음식 줄이기, 음식 대량으로 쟁여두지 않기, 인터넷 쇼핑 줄이기, 협찬 광고 활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약속 줄이기예요. 이렇게 저의 절약 꿀팁 10가지를 소개드렸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미련하고 공상맞아 보일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매번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먹고 싶은 것을 미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저 역시 3년 안에 1억을 모으고 싶은 강력한 목표와 동기가 있기에 견딜 수 있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먹고 실천해가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식비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배달 음식을 안 먹고 나를 위한 요리를 하거나 비교적 건강한 집밥을 만들어 먹는 건 소비적인 측면이나 다이어트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절약을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퀘스트를 깬다는 마음으로 셀프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즐기면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절약하고 벌어서 1억도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사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보여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누르고 지켜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